오랜만에 영상 수업이죠. 오늘 할 거는 선분의 내분점하고 외분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분점하고 외분점이라는 걸 살펴보시면 내는 안에고 외는 바깥에죠. 그 다음에 분이라는 거는 나누고 있다니까 안에서 나누는 점 또는 바깥에서 나누는 점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제일 편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뭐부터 확인해 볼 거냐면 내분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냐면 이렇게 생각을 좀 할게요. 선분 AB의 내분점, 그러니까 내분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선분 AB의 2대1 내분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선분 AB의 내분점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A라는 친구를 어떻게 봐야 되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친구를 시작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시작점 아니면 출발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 B라고 불리는 이 친구를 종점, 예, 또는 도착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에서 출발을 해서 B에서 도착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2대1이라고 표현된 거 눈에 보이시죠? 두 칸과 한 칸을 갖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한번 바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분 AB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AB가 있어요. 근데 A에서 B까지 어떻게 하냐면 A가 뭐가 된다고요? 시작점, 출발을 하는 거죠. 여기서 무조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도착하는 거죠? B라는 곳에서 도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 두 칸을 가다가 중간에 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마저 한 칸을 가는 거죠. 자, 근데 쌤이 분명히 뭐라 그랬죠? 출발은 A에서 하는데 도착은 B에서 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칸을 갔다가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한 칸을 갔더니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B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네요.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세등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등분 한번 해볼게요. 딱 똑같이 세등분 한 다음에 A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자, 한 칸을 갔죠. 그 다음에 두 칸을 갔습니다.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중간에 쉰다는 거죠. 중간에 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 칸을 갔더니 어디에 도착하는 거죠? 예, B에 도착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쉬는 이 포인트를 뭐라고 말하는 거죠? 선분 AB의 2대1 내분점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내분점과 외분점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만 이해하면 사실은 공식을 쓰지 않아도 사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걸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선분 AB의 이번에는 3대2 내분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똑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분 AB를 우선 그려놓겠습니다. 됐죠? 선분 AB를 그려놓은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여기서 출발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B에서 도착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됐죠? 근데 지금 우리가 총 몇 번을 움직여서 B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예, 세 칸을 움직였다가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두 칸을 마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B에 도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A에서 B까지 가는 게 총 몇 칸 만에 간 겁니까? 5칸 만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5칸을 나눠줘야 되겠네요. 다시 해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요 녀석의 길이가 얼마냐면 3분의 1의 3분의 AB 이렇게 3분의 1 칸만큼 가는 건데 지금 우린 5칸 만에 간 거니까 여기는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5분의 1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겠죠. 다시 해서 자, A에서 출발을 해봅시다. 한 칸 갔고요. 두 칸 갔고요. 그 다음에 세 칸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중간에 한번 쉴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두 칸을 마저 가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는 거죠? B에 도착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생각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은 제일 좋은 거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콩콩 띄워보시면 제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대2라고 하면 여기는 요 포인트가 뭐가 된다고요? 3대2 내분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요 한 칸의 길이가 얼마냐면 5분, 5분의 1 AB라고 표현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조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1번이라고 생각하시고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 항상 출발점이 A가 아니다. 요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치사하게 내는 겁니다. 사실은 치사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선분 BA의 1대3 내분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1대3 내분점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선분의 시작이 바뀌었죠.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친구가 누굽니까? 이 B라는 친구가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이 A라는 친구가 도착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분의 AB는 똑같이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선분의 AB를 그려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분의 AB를 그려놨는데 뭐가 문제냐? 출발을 어디서 한다고요? 출발을 B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출발을 B에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왜 선분 BA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녀석, 즉 처음에 오는 이 녀석에서 출발을 하는 것은 고정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 B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해야 된다는 거죠? B에서 출발을 해서 이 A라는 포인트에 도착을 하는 거죠.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칸을 움직였을까요? 우선 B에서 출발해서 한 칸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쉬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세 칸을 마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을 했더니 어디에 도착하게 된다고요? A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자, 생각 한번 해보죠. 몇 칸 움직였나요? 네 칸을 움직여서 결국엔 A까지 간 거니까 자, 이렇게 하죠. 하나, 둘, 셋, 넷. 네 칸을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B에서 한 칸을 움직였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죠? 한 번 쉬겠죠? 네, 한 번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칸, 한 칸, 한 칸, 총 3칸을 움직여서 어디에 도착했죠? 이 A라는 포인트에 도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포인트가 뭐가 된다고요? 예, 내분점 P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해하시겠나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나 부교재를 확인했을 때, 개념, 공식 읽기랑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근데 사실은, 이걸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긴 A라는 포인트를 1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 B라는 포인트를 4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난 P라는 포인트를 찾겠어요. 왜냐면 이 한 칸의 간격이 1이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P라는 포인트가 얼마겠습니까? 1에서부터 4까지가 3칸 만에 가네? 근데 그 중에 2칸을 가다 중간에 멈췄어? 그럼 이 녀석은 2라는 거 바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좌표평면 위의 점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정수로 표현된다 그러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네. 요런 게 내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외분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내분점은 생각보다 되게 간결하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데 외분점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분점이라는 것은 이 선분 AB, 요 선분 A와 선분 B 사이 요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 하여튼 어딘가 등장하게 되는데 외분점은 선분 AB의 바깥에 존재하잖아요. 미안합니다. 근데 바깥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약간 헷갈릴 수 있다라고 봐요. 자, 출발과 도착에 대한 기본 관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도 바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선분 A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선분 AB의 가장 쉽게 2대1 외분점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그러면 선분 AB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를 바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정도 표현해 볼까요? AB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외분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일 먼저 오는 이 A라는 점이 출발점이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 B라는 친구가 도착점이 되는 거, 종점이 되는 거 변함이 없나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A라는 곳에 출발을 합니다. A라는 곳에 출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B라는 곳에 도착을 할 겁니다. 잠깐만,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선생님, 두 칸을 움직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쉬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 칸을 움직여서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A에서 두 칸을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칸을 움직여서 B에 도착하는 건 똑같은데 내분점과는 무슨 차이인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제일 첫 번째 문제 보시면 A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움직이죠. 두 칸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B를 다시 이렇게 움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본다고 하시더라도 자, B에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여전히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내분점을 움직입니다. 근데 외분점은 어떤 거냐? 빨간색과 파란색, 즉 두 칸과 한 칸을 움직일 건데 서로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향이 서로 바뀌어서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빨간색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파란색은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만약에 빨간색이 왼쪽으로 움직인다면 파란색은 어떻게 되죠? 예,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서로 방향이 반대인 거죠. 자, 여기 뭐라고요? 외분점의 가장 큰 차이점, 내분점이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오른쪽으로 두 칸을 움직이고 다시 왼쪽으로 한 칸을 움직인다면 실제로 몇 칸 움직인 거죠? 실제로 한 칸 움직인 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자, 왼쪽으로 두 칸을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한 칸을 움직였다라고 치면 실제로 움직이면 몇 칸인가요? 실제로 내가 움직인 거 3칸 동안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내가 움직인 거리를 실제 움직인 걸 살펴보면 한 칸밖에 안 움직였어. 왜? 얘네들은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안 움직인 거랑 똑같거든. 근데 쌤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A에서 B까지 A 출발해서 B에 도착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한 칸 만에 B에 도착을 한 상황이 된 거죠. 됐나요? 사실 그래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살펴보는 것은 이 친구이냐 이 친구이냐인 거를 여러분이 생겨보실 필요가 있죠. 잠깐만, 외분점을 할 때 이렇게 돼야 돼요. 자, A, B 사이에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놓을게요. 연장선을 그려놓은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출발을 할 거냐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잠깐만, 이제 눈에 보입니다. 두 칸을 가서 다시 한 칸을 돌아오는 거죠. 외분점을 이해되시나요? 두 칸을 가서 한 칸을 돌아오는 겁니다. 두 칸을 가서 한 칸을 돌아온 다음에 결국에 B 도착했다는 말은 내가 요 한 칸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충분히 추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제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A에서 출발을 합니다. A에서 출발해서 한 칸을 가요. 이만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칸을 가는 겁니다. 요 길이는 당연히 똑같겠죠. 됐나요? 자, 두 칸을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쉬는 겁니다. 쉬었다가 이제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움직이는 겁니다. 당연히 길이는 똑같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B에 도착하는 거죠. 자, 요거 눈에 보시나요? 두 칸을 갔다가 방향을 틀어서 한 칸을 움직였더니 다시 도착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뭐라는 거죠? 이 점의 좌표가 외분점 Q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잠깐만요. 지금 이 녀석 눈으로 보시면 바로 눈에 보이시죠? 이게 약간 그 콩콩콩 뛰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에 나오더라도 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친구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3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는 길이가 두 칸씩 움직이는 거죠. 그럼 여기는 Q라는 점의 좌표가 얼마겠습니까? 5라는 거 바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되죠. 됐죠? 근데 왼쪽 오른쪽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해서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선분의 AB입니다. 똑같이 선분의 AB에 이번에는 1대2 외분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내분점 하나만 살려놓을게요. 보시면 이거 되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 수 있어요. 자, 여기는 그 친구 A고요. B를 잡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외분점이라는 표현이 드는 순간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자, 뭐라고요? A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B에 도착할 거예요. 자, 빨간색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지만 한 칸을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두 칸을 움직였습니다. 결국에는 B에 도착을 했죠. 잠깐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한 칸만 움직인 거죠? 이해되세요? 왔다 갔다를 했기 때문에 결국 한 칸만 움직였는데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뛰어야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얼마만큼 뛰어야 될 것 같아요? 3분의 AB의 길이만큼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방향도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왼쪽으로 한 칸을 뛰어야 돼요. 왼쪽으로 한 칸을 뛴 다음에 중간에 쉬겠습니다. 중간에 쉰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한 칸을 뛸 거예요. 그리고는 B에 결국엔 도착을 했죠. 여기 있는 길이가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중간에 쉰 여기 있는 이 포인트가 뭐라는 거죠? 외분점 Q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나요?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편하시죠? 자, 한번 예를 많이 들을수록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의 AV에 이번에는 2대3 외분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야, 이게 무슨 말이죠? 두 칸을 뛰었다가 세 칸을 돌아왔더니 결국엔 B에 도착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3분의 AB가 있습니다. 3분의 AB가 있고요. 이렇게 연장선을 항상 그려놓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마음속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두 칸을 움직였어요. 이제 마음속에 왼쪽 오른쪽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겠죠. 두 칸을 움직인 다음에 세 칸을 움직였더니 결국엔 다시 돌아오더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우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엔 얘도 한 칸밖에 안 움직였네요.
됐죠? A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결국 한 칸 움직여서 B에 도착하는 거면 왼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한 칸을 띄고, 한 칸을 뛴졌어요. 두 칸을 뛴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세 칸을 한 칸, 두 칸, 세 칸. 이 길이는 다 똑같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 중간에 신 포인트가 뭐가 된다고요? 이 녀석이 외분점 Q의 좌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두 칸, 세 칸, 이런 느낌이시죠?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내분점, 외분점은 사실은 외분점이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친구들. 외분점이 조금 더 복잡한데, 사실은 이제,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3대1 외분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건 예를 많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해요. 이제 마지막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니까 지금 공식과 상관없이 내분점, 외분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A에서 출발을 하죠. B에 도착한 거예요. 색깔 안 칠했네요. B에 도착을 한 겁니다. 자, A에서 출발을 해서 세 칸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한 다음에 한 칸을 움직였더니 B에 도착했거든요. 잠깐만요. 결국에 몇 칸을 실제적으로 움직인 걸까요? 두 칸을 움직여서 B에 도착한 거 맞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 칸을 갔다가 한 칸을 돌아왔으니까 결국엔 두 칸밖에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건 마음속에 이 선분 AB를 딱 반으로 자르고 싶다라는 느낌을 살짝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방향이 전해졌거든요. 자, 연장선을 먼저 그려볼까요? 왼쪽 오른쪽 모르니까 그려놓고요. 어느 쪽인지도 알겠어요. 세 칸을 가봅시다. A에서 출발은 항상 A에서 하는 겁니다. A에서 출발해서 한 칸, 그 다음 두 칸, 그 다음에 세 칸을 움직였습니다. 길이는 여전히 똑같겠죠?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B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한 칸을 돌아오는 거죠. 그럼 어디에? B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쉰 이 포인트가 뭐가 된다고요? 이 녀석이 외분점, 선분의 바깥에 있잖아요. 선분의 외분점 Q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 같습니까? 요게 선분 AB의 절반 같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외분점을 보시는 순간 어떤 느낌이 살짝 드는 거냐면, 내가 몇 칸 정도, 선분 AB에 어느 정도를 띄어야 되는가를 충분히 추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요거를 아시면 사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좌표평면으로 넘어가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잠깐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는 약간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좌표평면이 있습니다. 좌표평면이 있고요. 나중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좌표가 있겠는데, 여기 AB라는 애가 있어요. 됐죠? 이 AB라는 애가 있는데, 이 AB라는 녀석에서 이제 수직선상이 아니고 좌표평면상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4번을 한번 해보죠. 선분 AB의 3대1 외분점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요거 이제 안 보이니까 써줘야 되겠다. 외분점이라고 표현해보면 방법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분 AB의 연장선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연장선을 그립니다. 그린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3대2라고 그러면 출발을 어디서 한다고요? 출발은 항상 A에서 하는 겁니다. A에서 출발해서 세 칸을 움직인 다음에 한 칸을 돌아와서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B에 도착해버리는 거죠. 예,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나 이 녀석을 절반 나누고 싶어요. 왜 절반을 나누냐? A, B의 절반만큼 뛰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요? 이렇게 한 칸을 뛰어요. 그 다음에 두 칸을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칸을 뛴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쉬어야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어디에? B에 도착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 녀석, 요 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냐? 요 포인트가 외분점 Q, 3대1 외분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야, 맞네요. 좌표평면에 옮겨놨다고 하더라도 수직선상에서 표현하는 거랑 별반 다르진 않죠? 별반 다르진 않네요.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 거냐라고 살펴보시면 여기서 중학교 때 성질이 하나 약간 쓰입니다. 중학교 때 성질이 하나 써요. 선생님 중학교 때 어떤 성질이 쓰이나요? 라고 살펴보시면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이렇게 선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선분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요 세 개의 식선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죠? 예, 세 개 다 모두 평행합니다. 뭐 한다고요? 평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행하고 있는 세 선분 중에서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파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파란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변의 비율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게 하나, 둘, 셋, 1대2로 나누어져 있더라라고 생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 평행한 직선을 살펴볼 때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수직선을 해봤더니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1대2로 변의 비율이 형성되는 거죠. 그럼 어떤 성질이 있느냐? 만약에 이게 세 개의 선분이 평행하다라고 하면
이 세 개의 선분을 이 세 개의 선분을 지나는 어떤 선을 그리려도 항상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1대 2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빨간색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전히 하나, 둘, 셋, 1대 2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렇게도 한번 그어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그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둘, 셋 되는 거죠. 절대로 이 1대2라는 변의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선생님, 근데 이게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요거, 닮음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쌤, 여기서 닮은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노란색 살짝만 옮겨볼까요? 여기 살짝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눈에 보시나요? 여기는 요 삼각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삼각형하고요. 닮은 거 눈에 보이실까요? 어떻게요? 하나, 둘, 셋. 닮은 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평행하다라는 이 조건만 만족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평행한 선분을 지나가는 닮음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요거 아주 참신하고 재미난 거예요. 선생님, 이 중학교 때 성질을 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계속 공부한 거는 수직선상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기 있는 포인트가 2였고 여기 있는 포인트가 4였으면 여기 절반씩 오니까 Q라는 포인트가 얼마겠습니까? 3이에요, 세상에. 5라는 녀석이란 거 아시겠죠? 두 칸, 네 칸? 그럼 5겠죠. 그래서 근데 좌표평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 두 번 하는 겁니다. 왜냐면 좌표평면은 평행한 것의 천지거든요. 무슨 말이냐? 요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표현해 보죠.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 흰색 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행합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색 보세요. 2대1로 나뉘어져 있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여기도 여전히 2대1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봐서 만약에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3이었으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 친구 여기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y축도 보자. 요렇게 요 녀석, 그 다음에 요렇게 요 녀석,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녀석을 보시면 여기 숫자 뭐로 해드릴까요? 숫자 그러니까 이거 눈에 보시나요? 두 칸 한 칸 나뉘는 거? 네. 그럼 좌표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해하셨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좌표 평면에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제가 내분점과 외분점의 얘기를 쭉 보여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의 비율, 여기 있는 요 비율을 임의로 설정을 해놓고 그림을 먼저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구나 라고 해서 사실은 문자로 표현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됐나요? 자, 요게 내분점의 외분점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실제로 공식적인 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을 표현해보도 좌표평면으로 바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선분 AB가 있습니다. 선분 A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M 대 N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이 내분점 P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대1, 3대1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M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N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점 P는 내분점 P는 어떻게 표현하시겠죠? 3분의 AB에 몇 대 몇이죠? M 대 그 다음에 N 인 흰색으로 씁시다. 인 내분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숫자로 하던 것을 이제 문자로 바꿔서 표현한 것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점 P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좌표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건데, 자, 이거를 지금 이 수직선 안 하고요. 바로 지금 2차원 세계로 넘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x1, y1이라는 점으로 설정을 하고요. b라는 점을 x2, y2라고 설정을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P점 좌표 여러분들 모르시죠? P점 좌표를 모르시니까 여기를 그냥 xy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모르니까요. x, y라고 하겠습니다. 차이점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 XY는 모르는 거고요. X와 Y는 실제로는 숫자로 나올 겁니다. 여기 있는 친구 지금 우리가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쓰지만 실제로는 숫자입니다.
숫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프루프, 예,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선생님, 선분 AP 대 선분 BP의 비율이 얼마인지 저는 알고 있죠? 얘가 얼마입니까? M 대 N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친구가 빨간색인 거고요. 이 친구가 파란색인 거죠. 됐죠? 근데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뭘 배웠나요? 뭘 배우긴요. 선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나는 선분의 AP의 길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사실은 지금 좌표평면상에서 표현했지만 사실은 좌표평 되게 복잡하긴 할 거거든요. 복잡하긴 할 거니까 어떻게 하죠? 계산 되게 복잡하긴 할 건데 조금 더 쉽게 해봅시다. 쉽게 합시다. 계산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여기 A, B. 왜냐면은 결국에 하고 싶은 건 이 좌표평면상에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이런 계산이 좀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으니까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M, 그 다음에 여기 N을 잡았고요. 여기 M 대 N입니다. 여기가 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M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점 P가 나오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좀 편하거든요. 여기를 X1이라고 잡고요. 여기를 X2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을 X라고 잡아보겠습니다.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녀석은 변함이 없죠. 선분 AP 대 선분 BP는 M 대 N이니까 선생님 이거 하면은 선분 AP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는데요? X-X1이라고 구하시겠죠? 그 다음에 선분 BP의 길이도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X2-X라고 구하시겠어요. 여기 있는 여기에 노란색입니다. 색깔별로 보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절대값 안 쓰고 있죠? 왜 절대값 안 써요? 얘네들이 더 오른쪽에 있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친구가 M 대 N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도 또 중학교 성질을 하나 써야 되겠네요. 설명을 저번에 드린 것 같은데. 자, A 대 B라는 친구가 C 대 D라고 같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항과 그 다음에 외항의 곱은 항상 동일하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다시 말해서 AD를 곱한 AD의 곱은 뭐랑 똑같더라? 여기는 BC의 값과 같더라 라는 거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이 친구와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를 곱하면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죠. 자,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m에다가 x2-x라는 값과 n에다가 x-x1이라는 값이 같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나요? 지금 색깔 잘 보세요. 이 친구가 노란색입니다. 잊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노란색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궁금한 게 뭐예요? 이 녀석, 얘가 누굴까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뭐로 표현해야 되겠어요? 노란색 X가 도대체 뭔지를 발견하면 되는 거니까 이 식을 X로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 계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m에다가 x2 마이너스 m에다가 x일 거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x 마이너스 n의 x1입니다. 자, 우선 같은 아이들끼리 한번 모아볼까요? 뭐 어떻게 모을까요? 우선은 요 친구를 넘기고 요 친구를 이쪽 반대 방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표현되겠냐면 자, mx 플러스 nx 옆으로 넘겼죠. 그 다음에 여기 든 것도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자, m의 x2라고 불리는 친구에다 플러스 n의 x1 이렇게 표현되겠죠. 잠깐만요. 여기 있는 친구가 노란색이죠? 그럼 묶을 수 있다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묶어보겠습니다. 자, m 플러스 n의 x에다가 여기는 뭐 묶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른 애들이니까 여기에 표현이 되겠네요.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이 x란 친구가 무엇인지가 계속 확인하고 싶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를 마저 넘겨주면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x라는 친구는 어떻게 표현되죠? 표현을 쫙 해봤더니 m 플러스 n분의 m의 x2 플러스 n의 x1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땅땅땅. 됐죠? 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공식 설명해드린 거예요. 공식 설명해드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분점 P는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자, 몇 대 몇으로 한다 그랬죠?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밑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M 플러스 N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M 플러스 N이 사실 써져 있어요. 이건 사실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X1과 X2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한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죠? X2가 들어갔고요. 여기 뭐가 들어갔죠? X1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식만 보시면 여러분들 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출발하는 거죠? 요렇게 비율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걸 꼭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쌤이 아까 처음에 했듯이 몇 칸을 움직였느냐라는 관점으로 간다 그러면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공식을 안 써도 상관없죠.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수직선상에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2차원 세계에서도 이제 수직선이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y좌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m 플러스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m 플러스 n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될 건데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죠? 반대로 y2가 들어가고 y1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내분점의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식을 이제 문자로 나왔거나 어느 녀석이 큰지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녀석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죠. 자, 이게 내분점 공식 사실 지금 이 설명보다 앞에 게 훨씬 더 쉽죠, 친구들? 앞에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외분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외분점도 좌표 평면상에서 한번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실선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외분점도 이렇게 표현해보죠. 이렇게 선분의 AB가 있는 거죠. 선분의 AB가 있고 연장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사실을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표현을 해서 이렇게 돼서 요게 M인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만큼 돌아온다 그랬죠? 요게 N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방향 전환하는 이 친구가 외분점 Q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성분의 AB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친구를 x1, y1이라고 표현하고 B라는 애를 x2, y2라고 하고 Q점의 좌표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 친구를 x, y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어떤 얘기를 하느냐 똑같습니다. 직면수치가 똑같게 전개가 되는데 선생님 선분 AQ 대 선분 BQ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얘가 M 대 N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친구가 빨간색인 거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파란색인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친구도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친구도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들 좌표평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걸 AB로 표현을 해놓으면 연장선을 그려볼까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M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가 q라고 넣으면 훨씬 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x1, 그 다음에 이 친구를 x2,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을 x로 잡아주신다 그러면 나 선분의 길이를 못 구할 리가 없잖아요. 자, AQ의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더니 x-x1이죠. 그 다음에 선분 BQ의 길이가 얼마냐 라고 했더니 x-x2가 되는 겁니다. 얘가 여전히 어떻게 되죠? m 대 n이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외분점은 증명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 번 해야 돼요. 왜 여러 번 해야 되느냐? 오른쪽에도 있지만 왼쪽에도 있기 때문에 두 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막 증명을 막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또 같겠죠? 계산해 볼까요? 자, m에다가 x-x2라는 친구에 n에다가 x-x1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이 x라는 녀석이 궁금하다라고 말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자, 전개를 좀 살짝 올려보죠. 자, 전개를 먼저 해봅시다. 전개를 해보면 mx-m의 x2, nx-n의 x1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번에는 이 친구를 넘겨보죠. 이 친구를 넘겨서 같은 것끼리 모아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자 m에다가 마이너스 n에 바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x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m의 x2 마이너스 n의 x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이 x라는 녀석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 했으니까 여기는 m 마이너스 n이라는 애를 넘겨보면 x라는 친구는 자, m 마이너스 n의 m의 x2 마이너스 n의 x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잠깐만, 비슷하지 않습니까? q라는 친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색깔이 왜 이렇게 됐죠? x1입니다. 자, 확인하면 q라는 친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잠깐만요. 위에 거랑 비교해서 네 문자를 비교해 보세요. m 빼기 n이지 않습니까? m 대 n이란 것은 변함이 없는데 여기 위에는 플러스인데 얘는 n이죠. 근데 여기도 여전히 m이고요. 여기 n이고요. 빼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죠? 예, x 값이 순서가 약간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가 x2고 여기가 x1인 겁니다. 내분점, 외분점이 그렇게 다르지 않죠. 규칙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y좌표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m-n이고요. m-n,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써놓고 출발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헷갈리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죠? 여기에 y2, y1을 쓰면 외분점 공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내분점, 외분점을 이 지금 노란색 보이는 요 녀석 두 개가 요게 공식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공식 외우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규칙 같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외울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 녀석, 이 식을 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지 마시고 어떤 걸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살짝 돌아오죠? 예, 요 그림을 보시는 게 훨씬 내분점, 외분점을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훨씬 편합니다. 지금 숫자 계산을 안 해드렸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내가 숫자로 나와 있거나 충분히 암산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 이 방법이 훨씬 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몇 대 몇 칸 같다, 두 칸 같다, 세 칸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만약에 어느 것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문자로 돼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를 이용해서 푸셔야 됩니다. 사실은. 알겠나요? 자, 지금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어렵죠? 어렵습니다. 중학교 때 것들을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거를 하나만 더 하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기는 했지만 어떤 거? 요거 되게 많이 씁니다. 가계 이등 분선은 되게 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가계 이등 분선은 내분점, 외분점을 위한 아인 거라고 보셔도 돼요. 자, 가계 이등 분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분이 있다. 그 다음에 제가 파란색으로 주로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각을 이등분 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와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에 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그냥 이미 설명을 한번 해봤으니까 수업 시간에 이 길이가 3대 2예요. 빨간색과 노란색의 길이가 3대 2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파란색에 의해서 잘려있는 선분이 보이시죠? 지금 잘리죠. 선분 하나가 잘렸죠. 그러면 이 길이와 그 다음에 요 길이의 비율이 어떻게 잘렸느냐? 어떻게 잘렸다고요? 예, 3대 2로 잘리더라 라는 게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됐죠? 왜냐면 잠깐만요. 여기서 내분점 외분점이 왜 성립되죠? 라고 살펴보시면 이걸 A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B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려있는 이 녀석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분점이 되네요. 3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되는 거 눈에 보이실까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내분점에서 되게 자주 사용됩니다. 됐죠? 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공부 좀 하시거나 하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개념을 올렸습니다. 자, 주말 통해서 공부 많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힘내요. 안녕.